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로크는 개인적으로 제가 일러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패키지를 그린다든지, 로고를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표를 그린다든지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강좌를 보시고 스트로크에는 저런 기능이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저는 충분히 오늘의 강좌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획이라는 창이 저는 열려져 있는데 나는 저 창이 열려져 있지 않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윈도우에 가셔서 획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F10을 눌러주시면 열리게 됩니다. 영문판이신 분은 아마 스트로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로크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이 아이콘 9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선을 그리기 전에 선의 두께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의 두께를 저는 10포인트로 미리 잡아놨습니다. 자, 그럼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원하는 시작점을 잡아주시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선이 끝나는 지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이의 선이 형성이 됩니다. 두께에 가시면 지금 10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내리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얇거나 두껍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선을 충분히 그리실 수 있고요. 이걸로 로고를 만든다든지 패키지 도면을 만든다든지 어떤 걸 생각하는 그대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9가지 아이콘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미리 선을 몇 개 그려왔습니다. 자, 우선 단면부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아이콘. 나는 내가 설정한 부분까지 선을 넣어주세요. 대신 끝부분은 이렇게 절단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선을 보시면 내가 지정한 점까지 이 선이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스트로크 그리기 방법입니다. 아무 설정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나는 끝부분이 저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라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할 때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대신 내가 그린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선은 둥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두께만큼 밖으로 둥글게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아이콘. 첫 번째 아이콘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도 선택을 해보면 내가 선택한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그걸 밖으로 더 외곽으로 이제 10포인트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돌출된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면을 세 종류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퉁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퉁이도 총 3종류의 모퉁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콘도 단면처럼 끝부분이 날카롭게 끝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끝부분이 날카롭게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아이콘, 나는 선의 마무리가 곡선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실 때 이 선을 클릭을 해보시면 끝부분이 곡선으로 끝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은 끝부분이 경사가 지게 됩니다. 곡선도 아니고 뾰족한 것도 아닌 경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모퉁이가 총 3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정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 정렬도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의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의 사각형은 같은 크기의 사각형이에요.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뭐지? 사각형이 다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선 정렬의 기능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선 정렬.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파랑 색깔 라인이 중앙에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선의 중앙에 이렇게 파란 라인이 있는데요. 이건 내가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안쪽과 도형의 바깥쪽이 똑같은 굵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께를 4포인트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럴 경우 4포인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도 2포인트, 바깥쪽도 2포인트, 총 합쳐서 4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선 정렬의 첫 번째 정렬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정렬을 볼게요. 두 번째 정렬,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선택한 도형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4포인트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안쪽으로 2포인트, 바깥쪽으로 2포인트, 총 4포인트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내가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4포인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비교했을 때 두 번째 도형이 더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도형의 기능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형의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로 그렸을 경우 세 번째는 내가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밖으로 4포인트를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도형은 내가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4포인트, 아래는 내가 그린 도형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4포인트. 그래서 이 두 개의 도형을 같이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네모를 그렸는데 말이죠. 이렇게 선 정렬을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타입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가지의 아이콘 설명이 끝났고요. 아주 간단하게 선을 그리는 방법이었죠. 이제 점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점선 사용이 있습니다. 점선 사용은 어떤 건가요? 저는 예를 들어 종이접기를 할 때 점점점점 찍혀가지고 여기를 접어주세요. 뭐 이런 디자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점을 하나씩 그려가지고 그 점선을 다 채워주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러스트에서는 점선 기능이 있어서 점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우선 선을 그려주시고 이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점선 사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 사용을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점선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잘 보시면 점선과 간격, 점선과 간격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점선의 길이와 내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간격의 길이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포인트의 점선을 그리고 싶고 15포인트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다 할 경우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10포인트의 점선이 계속 생기게 되고 15포인트의 간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점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직각으로 끝나는 점선을 가지고 싶지가 않고 끝부분이 동그랗게 끝나는 점선으로 하고 싶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둥근 단면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곡선으로 끝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선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점선을 만드실 수가 있고 한 번 더 점선 사용을 해볼게요.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점선 사용을 활성화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선의 길이, 내가 원하는 점선의 간격, 그리고 또 이 옆에 점선 간격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3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간격은 5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나는 3포인트의 점선을 그리고 5포인트의 간격이 떨어지고 10포인트의 점선을 그리고 15포인트의 간격을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선 설정을 맞추면 이 점선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이렇게 총 3개까지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형을 그렸을 때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그렸을 경우에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모서리의 부분이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여기는 모서리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는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보시면 마무리 모서리 부분이 똑같은 형태로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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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으로 구현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두 개의 도형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둘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더 정렬되어 보이고 업체한테 이 데이터를 전송을 했을 때도 오른쪽이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들 때 오른쪽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모서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표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화살표에 대한 기능은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와이셔츠의 사이즈를 기입을 할 때 화살표를 물론 선을 하나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서 합쳐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화살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지금 점선 사용이 적용되어 있는데 점선 사용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점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화살표가 활성화가 됩니다. 화살표에 보시면 화살표 앞머리에 다는 화살표, 뒷머리에 다는 화살표가 있는데요. 우선 앞머리에 다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화살표의 디자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5번을 해볼게요. 그럼 화살표 앞머리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뒷머리에도 화살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뒤에는 제가 이 화살표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살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선에 비해서 화살표의 머리가 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면은 화살표가 작아지고 올려주면 화살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화살표의 형태를 맞춰주시면 간단하게 화살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정렬이 있는데요. 이 화살표의 머리를 내가 그린 선 밖으로 뺄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선 안으로 화살표를 넣을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선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현재는 내가 그린 선 안으로 화살표 머리를 넣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반대로 이걸 눌러주시면 내가 그린 기준선 밖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게 됩니다. 보통 치수 같은 거를 기입을 할 때는 내가 그린 선 안쪽으로 화살표 머리를 넣어주는 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선의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쪽 화살표는 없애볼게요. 그리고 프로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의 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균일했던 선이 앞쪽에는 얇아졌고 중간에는 두꺼워진 게 보입니다. 패스툴로도 화살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선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에 선을 그려주시고 두께를 저는 한 4포인트로 해볼게요. 그리고 화살표의 머리를 저는 3번 화살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갔는데 너무 크게 들어갔다 하면 크기 조절에 가셔서 화살표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크기의 화살표가 됐다면 프로파일에 가셔서 선의 타입도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이런 타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그린 듯한 화살표를 그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상품 페이지 같은 걸 만들 때 설명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한 기능을 알려드렸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스트로크에 대해서 나 스트로크 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로크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화살표를 그리는 기능까지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